증권 선물업계에 제기된 민원 분쟁 중에 부당 권유로 인한 분쟁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 증권사의 대부분을 의존해 투자를 결정하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영업 직원에게서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상품에 대한 권유를 많이 받는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황우경 분쟁조정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한국거래소 조사 결과를 보면 부당 권유가 다른 민원 분쟁에 비해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민원 분쟁의 절반 정도 달한다고 하네요. 이 부당 권유와 관련한 분쟁 어느 정도고 또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원인은 뭐라고 보고 계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 3분기 기준으로 부당 권유를 문제 삼은 민원이 전체 민원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준으로 보면 10%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를 한 거고요. 이렇게 증가한 원인으로는 작년에 동양 계열사 회사채의 불안전 판매 관련한 대량 민원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부당 권유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의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최근에 또 덧붙여서 증권시장 수익률이 너무 좋지 않아서 손실이 확대되고 이러는 과정 중에서 부당 권유 관련 분쟁이 많이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반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본인이 부당 권유를 받았다라고 인지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당 권유를 판단할 요소, 또 부당 권유로 분류할 요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관련 법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이나 질문 등을 통해서 일반 투자자의 투자 목적이라든가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또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투자 성향 파악 절차가 없었다. 내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명백한 부당 권유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밖에 투자 권유를 하면서 영업 직원이 이번에는 무조건 2배 올라간다라든가 이런 근거 없는 당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투자를 권유를 했다든가 아니면 투자 손실이 나더라도 보장을 해주겠다,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식의 손실 보전 약정을 하면서 투자 권유를 한 경우라면 이 역시 부당 권유에 대해서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이 부당 권유로 인한 부당 권유와 관련된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이려면 투자자들 성향에 따라 권유할 수 있는 상품을 좀 제한한다거나 혹은 이 적합성 원칙을 금융사 스스로 지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이 부당 권유로 인한 분쟁을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실제 효력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계세요? 글쎄, 지금 저희가 금융투자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표준 투자 권유 준칙이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규정을 통해서 고객 투자 성향을 진단을 하고 그거에 적합한 금융투자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투자 권유 절차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권유 절차가 사실은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있고 예전처럼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는 일은 이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발전적인 상황이 됐는데 다만 위험성 인식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부당 권유의 경우에는 영업 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규제가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 증권사에서는 영업점의 영업 사원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고객을 얼마나 많이 유치를 했고 투자를 얼마나 유치해서 개인 성과급을 주는 그런 제도들을 폐지를 하고 과다한 주식 매매 수익을 불인정한다. 이런 조금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런 제도들이 영업 직원들에게 영업 부담을 완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부당 권유의 어떤 원인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은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이 부당 권유로 인한 분쟁을 차단할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사실은 부당 권유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은 이제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경우에
저희하고 조금 다른데 저희는 투자 권유가 있을 때에만 이제 고객 성향에 비해서 너무 위험한 거래를 권유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투자 권유가 없더라도 어떤 그 자발적인 투자자의 투자가 결정을 하더라도 위험한 투자의 경우에는 위험성을 고지해라 이런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한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갖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경우에는 투자 성향 대비 위험한 그 투자 상품에 대한 구분을 채권, 주식, 선물 옵션 뭐 요렇게 투자 상품별로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에 반해서 미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주식 중에서도 어떤 종목 선물 옵션 중에서도 어떤 종목 이렇게 종목별로 위험성을 세분화하려는 시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는 객관적인 부당 권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당 권유를 통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일반 투자자들이 구제는 좀 쉽게 받을 수 있는지 또 우리 투자자들이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투자 권유 준칙에서 요구하는 그 투자 설명서 교부라든가 주요 내용 설명 확인서 미교부, 교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부당 권유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합의도 굉장히 원만하게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충분하게